역사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적인 상황에 봤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자, 역사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 페이지, 또 중요한 페이지가 될 게 바로 윤석열의 내란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단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어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던 구형이 나왔습니다. 예. 사형 구형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뭐 당연하다. 당연하다. 예, 사필 규정 뭐 사필 이런 규정? 이야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사형 구형과 더불어서 저는 사형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명확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교훈을 이번에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두환 때 그 사례를, 그 전례를 보고 윤석열이 저렇게 뭐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뭐 같기도 하고, 나중에 전두환이 사면 받았죠. 사면 받아서 예. 나와서 어떻게 잘 살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윤석열을 사면을 해준다면 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의 어떤 사면은 네. 어떤 기득권들이 계속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하. 우리가 이재명 시대에 들어와서 그 기존 길게는 5,000년, 짧게는 2,000년의 기득권의 역사를 우리가 다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 기득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하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서민들 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네.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윤석열의 어떤 사면은 절대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이것이 모범적으로 정리가 돼서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이번 내란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네. 불가하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게 또 국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당면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요. 저희 예. 뭐 민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진보당 의원님들하고도 이제 저녁에 만나는데 뭐 뜻을 다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좀 비정상적 정당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상당수가 있죠. 네. 근데 이와 별도로 저희 민주당 의원들과 또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이 의원들은 정말 당만 다르지 거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내란 세력을 혁파하는 과정에서 모였던 단결력, 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단결력들, 저는 이 단결력이 앞으로 엄청난 한국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이제 믿고 또 이 역사의 진보를 믿고 우리가 가야 되고, 그 역할을 또 우리 김재영 의원님께서 해주고 계신데, 사실은 윤석열 그 정권, 그러니까 3년을 돌이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역사책을 쓸 때 이 시기 3년을 뭐라고 할까,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만약 제가 다시 국회를 그만두고 이제 역사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면 현대 무신난의 시대다. 현대 무신난의 시대다. 그래서 사실 그 검찰이 따지고 보면 무신들이죠. 과거로 보게 되면. 그런데 칼잡이다. 나라를 지키는 그런 애국적 무신이 아니라 아하.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 권력을 얻고자 하는 고려말 무신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제2의 무신 집권 시기인데 결국은 무신들이 집권했을 때 오래 못 갔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아니고 권력만을 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을 했던 네. 그런 그 검찰 무신 세력들 그 시기다. 그런데 이 시기가 혼란한 시기였지만 거꾸로 이 시기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부패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네. 여지없이 시민들에게 알려주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또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전환기였다라고 이렇게 저는 기술하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무신들만 등장한 게 아니고 김건희라는 사람도 등장을 해서 뭐 여러 요괴들과 환관들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역사적인 평가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무신 이게 검찰 독재 정권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검찰 개혁 후속 작업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출국하시면서 지시하신 거 아닙니까? 당의 목소리 들어라. 예. 그럼 우려 듣고 반영해라라는 취지의 말씀. 예. 김민석 총리도 비슷한 말씀하신 거고. 예. 이거 당에서 어떻게 논의가 잘 되겠습니까? 글쎄, 뭐 네. 저는 당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일단은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제일 핵으로 지금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의 긍정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 이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다시 그걸 이용해서 어떠한 행위를 저지를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여러 가지 경찰한테 너무 과도한 권력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보안 수사권을 일단은 좀 없애고 네. 절대 주지 않고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 운용을 하다가 보안 수사권이 검찰에게도 일부 주는 것들 그러니까 특수부라든가 이런 데 말고 네. 어떤 생활과 관련된 민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 이제 민생과 직접 예. 연결된 이런 내용들 속에서 경찰이 과도하는 부분을 약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균형주적인 측면에서 네. 보안 수사권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한 10여 년 뒤에 이 체제가 안정되게 운영되는 상황을 지금 지켜보면서 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들의 우려는 제2의 검찰청 아니면 검찰 특수청을 또 하나 따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 이건 뭐 지금 다루지 않았다라고 정부는 얘기했지만은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니 이거는 우선은 조사 안 된다. 이 일단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네. 소뚜껑 보고 이 자라인 줄 놀란다는 거죠. 자라가 네. 이렇게 물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손톱, 발톱 뿐만이 아니라 손목 자체가 잘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보안 수사권이 굉장히 작은 것 같은 것 같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권력으로 확대될 수 있고 예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 지휘 관련돼서 등자 하나가 바로 엄청난 회오리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내용에서 보안 수사권 문제는 아마 합리적으로 정리될 것이고 민주당의 의원들의 상당수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논의가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계속 있겠죠? 내일 의총이 네. 있으니까요. 의총이 그래서 보통 30분 의총을 했는데 네. 내일은 이제 1시간 의총입니다. 1시간 의총으로. 예, 1시간 의총 하니까 1시간 안에 굉장히 이 관련된 내용이 전 중심적으로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과 또 역사적인 문제, 과제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김준혁 의원님 어떻게 응원해요? 어떻게 힘 모아줘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그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역사로부터 지혜를 실용정치로 변화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있는 의원님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김준혁 의원 응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의원님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026년이 한반도 평화 체제의 네.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실용 외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그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있습니다. 맞아요. 이 베이징에서 이 정상회담을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 이제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원년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계속 함께 응원해 주셔야만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실용 외교를 응원해 주셔야만이 저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음. 우리들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기원하면서 또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